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38쪽 공범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알다시피 공범론에서는 첫 번째 공범의 기초이론이죠. 공범의 기초이론. 그래서 공범의 기초이론으로서 첫 번째 공범이 뭘까 도대체 공범을 분류하는 거죠. 공범을 분류하고 공범을 분류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두 번째는 합동범의 공동정범, 이 두 가지를 알아야겠죠. 이어서 두 번째 정범의 개념, 제한적 정범과 확장적 정범, 그리고 세 번째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이죠. 실행집에는 직접정범, 의사집에는 간접정범, 기능적 행위집에는 공동정범. 그리고 네 번째 정범과 공범의 관계가 있죠. 관계. 그래서 공범 종속성설, 공범 독립성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종속성의 정도. 자, 종속성의 정도, 최소한, 제한적, 극단적, 초극단적 종속 형식. 마지막 여섯 번째 공범의 처벌 근거, 가담설과 야기설이죠. 야기설. 요게 이제 기초이론이죠. 기초이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초이론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첫 번째 공동정범이라든지 공동정범 형법 제 30조, 두 번째 간접정범이 있죠. 간접정범, 세 번째 교사범, 네 번째 종범, 방조범이죠. 다섯 번째 공범과 신분. 그러면 여기 끝나면 이제 다음에 이제 뭘로 갑니까? 재수로 넘어가죠. 재수론.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분류해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와 합동범의 공동정범, 즉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나오고, 관계 있죠. 관계.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 독립성설이죠. 이것들 좀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이론적인 거, 이런 거 판례면에서 있지 않습니까? 공동정범 항상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교사범 항상 나오죠. 그리고 가끔씩 나온 것들 세 개 있죠. 간접정범, 그리고 종범, 그리고 공범과 신분 어쩌다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 파트에서 항상 한 문제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까지. 그래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온 것이 이 파트의 출제 포인트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있잖아요. 기초이론 보면서 이제 하나씩 테마별로 공부해야겠죠. 자, 그럼 봅시다. 1번 볼까요? 1번. 자, 다음 중 필요적 공범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필요적 공범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제일 처음에 집합범, 그리고 대향범, 그리고 합동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적 공범에서는 우리가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1번 뇌물수죄, 뇌물을 받는 거지요. 그렇죠? 받는 건 따로 형법 30조 공동정범 적용할 필요가 없다. 맞죠? 필요적 공범에서는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2번 봐요. 사적 뇌물죄죠. 배임 수재와 배임 증죄는 필공입니다. 그래서 수재자 받는 놈과 증죄자 주는 놈이 같이 처벌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반드시 수재자와
증제자가 같이 처벌해야 된다. 이 반드시 때문에 틀렸죠. 원래 자 필요적 공범은 둘 다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항상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 지금. 자 4번잖아요. 그 총칙상 공범 규정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태양범 됐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2번 문제 봐요. 다음 기술들을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과 확장적 정범 이론은 반드시 어느 하나로 묶어야 할 경우 다른 분류에 속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범 개념에서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제한적 정범 개념, 또 하나는 확장적 정범 개념이죠. 제한적, 확장적. 그래서 제한적 정범 개념은 직접 한자가 정범이고 그 외에는 공범이죠. 아주 정범을 좋게 보고 확장은 다 정범이죠. 즉 단일 정범 체계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직접 한자뿐만 아니라 원인과 조건을 제공한 자도 정범인데, 자 볼까요 한번. 자, 이 정범 개념에 하면 교사 방조 처벌은 처벌 확장 사유이다. 교사 방조는 처벌 확장 사유이다. 그래서 제한적 정범 제한하니까 형벌은 확장되지요. 확장 사유고. 그리고 확장하니까 형벌은 축소 사유죠. 그래서 형벌 이거 확장 사유고 형벌 축소 사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잖아. 1번은 뭡니까? 처벌 확장이니까 1번은 당연히 뭐다? 제한이죠. 1번은 제한적 정범 개념이죠. 2번 봐요. 이 정범 개념이 한 정범 공범의 구별은 원칙으로 필요하고 단일 정범. 다 정범이에요. 다 정범. 공범은 연자잖아. 다 정범. 이게 이제 확장적은 단일 정범 체계. 단일 정범. 다 정범이고 여기서는 정범, 공범, 이원하죠. 이원화. 이것은 다 정범이지만 이건 정범 구별한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 항법의 태도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확장이에요. 1번은 제한, 2번은 확장이에요. 3번 봐요. 형법 규정은 이 정범 규정. 형법은 이겁니다. 우리 형법은 지금 이거죠. 우리 형법 이거요. 그러면 2번이 틀렸네. 2번이 확장이고 1번, 3번은 제한이니까. 다음에 이 정범은 범죄 창의들을 분명하다. 왜요? 직접 한자만 정범이고 그 외에는 공범이니까 제형법 정죄의 취지에 부합하죠. 다음에 5번 봐요. 이 정범 개념은 간접을 전부로. 자, 간접은 어느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자, 과실법을 먼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은 직접 안 했잖아요. 이용했죠. 그러니까 얘는 제한적에서는 간접적은 제한적에서 어떻습니까? 제한적에서는 공범이란 말이에요. 왜? 직접 안 했으니까. 그러나 확장적은 당연히 간접은 뭡니까? 정범이겠죠. 그래서 간접을 공범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제한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죠. 2번이 확장이고 1, 3, 4, 5는 다 제한적 정범 개념입니다. 3번 봐요. 폭행 현장에서 망을 보아주는 행위는 폭행의 공동정범이라 항상 방조. 망 보는 거 어떻습니까? 직접 안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망만 봤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범이 될 뻔한 결론이나 학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범, 공범의 구별 기준에 대한 학설이 있죠. 학설. 어떠한 학설이 있을까? 첫 번째, 객관설이죠. 두 번째, 주관설이죠. 세 번째, 행위지배설이죠. 특히 객관설 두 가지가 있죠. 형식적 객관설과 실질적 객관설. 이것은 직접 한자만 정범이고 그 외에는 다 공범이니까 직접 한자 망보자는 공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하고 제한적 정범 개념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주관설은 두 가지가 있죠. 의사설 또는 정범의사면 정범이고 공범의사면 공범이죠. 의사설 또는 목적설이죠. 또 하나 이익설이죠. 이익설. 자기 이익이면
정범이고 타인이 공범입니다. 그래서 다 있잖아. 직접 환자만 정범이거든. 얘는.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 객관설이죠. 형식적 객관설은 직접 환자만 정범이에요. 그 외에는 다 공범이니까 망 보는 것은 직접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범입니다. 공범. 항상 공범이 방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결론. 1번이죠. 자, 4번 봐. 형법 총칙에 공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필요적 공범 있지 않습니까? 집합범, 대향범, 합동범 같은 필요적 공범은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필요적 공범을 제한한 거죠. 제한 거. 제한한 거겠죠. 1번 봐요. A는 B가 공무원에게 A는 B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주선하였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교사방조가 적용되겠느냐 이건데, 일단 A는 B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주선하였다. 그러면 지금 봐봐요. B가 지금 C 공무원한테 뇌물을 준단 말이에요. 뭡니까? 뇌물 공여죄죠. 주고 있죠. 근데 이걸 누가 주선했습니까? A가 주선했단 말이에요. A가 주선했어요. 지금 B하고 C 자체는 뭡니까? 자, 배임, 뇌물죄, 뇌물 공여죄, 그러니까 증례죄하고 수뢰죄인데 이 둘 사이는 필요적 공범이니까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둘 사이는 필요적 공범이니까 얘들 사이는 총칙상 교사방조 규정 적용되지 않지만 제3자 A가 B한테 야 뇌물 받아, 뇌물 줘 했단 말이에요. 제3자는 이 B에 대해서 뇌물을 교사하고 뇌물을 방조하고 같이 뇌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뇌물 줄 수 있어 같이. 그래서 이럴 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1번이 지금 적용될 수 있겠네. 1번이. 2번 봐요. A녀는 의사 B에게 매수 부탁하여 낙태수를 했다. 자, 의사는 뭡니까? 동의 낙태죄지요. 동의 낙태죄. A녀는 자기 낙태죄가지요. 자기 낙태죄. 그러니까 동의 낙태죄는 그 자체가 공범이 가담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또 3번 봐요. A녀는 B남의 의사의 연락하에 B남과 의사 연락하에 B남의 주소에 따라서 매명했다. A녀와 B남은 서로 그러니까 매임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둘 다 필요적 공범입니다. 3번 봐요. A는 절도죄를 범하려 나가는 A, B에게 부적을 건네줬으나 B는 그 화를 내면서 부적을 우리가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A는 절도를 범하려는 A한테 부적 주는 거 미신범이죠. 미신범. B는 그러니까 도와준 거죠. 지금 방조지요. 근데 B는 화를 내면서 부적을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일종의 예비 단계에서 도와주는 거죠. 방조하는 거죠. 예비의 방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은 1번인데 1번도 사실 이들 스스로 필요적 공범, 즉 다시 말해서 내부 가담자 상호 간에는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 외부 가담자, 외부에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외부 가담자. 그렇죠? 내부는 안 됩니다. 외부로 가능하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5번 봐요. 4번 앞에서 1번이고 5번 록신의 행위지배설. 아까 봤죠? 직접정범 실행지배, 간접정범 의사지배, 기능적 행위지배 공동정범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당연히 4번이죠. 4번은 동시에 말도 안 되죠. 자, 넘기고 6번 볼까요? 6번. 공범 종속성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래서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 동성설 관계죠. 요거 관계. 그래서 공범은 정범에 종속한다. 공범 종속성설 객관주의 범죄로. 이것은 객관주의 범죄라는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공범 독립성설. 공범은
정보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게 주관주의죠. 그래서 우리 사실 여기서는 공범의 미수죠. 공범의 미수, 공범의 미수. 다른 말로 하면 교사의 미수 인정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당연히 공범의 미수를 잘 인정하죠. 여기서는 간접정범을 인정하지만 여기서는 간접정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사로 얘기를 해요. 교사로. 그리고 다음에 여기 자살관여죄 이거 마찬가지로 잘 설명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 합니다. 그리고 33조에 대해서 여기서는 본문 여기서는 단서죠. 단서. 그래서 지금 공범 가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교과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한번 정리하겠죠. 이렇게 이거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지금 요거 묻고 있죠. 자, 그러면 교과서 봅시다. 자, 공범 종속성설은 내가 설명 중 가장 부당한 것은 객관주의죠. 맞죠? 객관주의 틀, 정형성, 틀을 중시하죠. 객관주의. 2번 봐요.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는 한 공범의 교사행위나 방조행위는 애비음모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범, 정속성설은 교사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애비음모 단계에 그칩니다. 맞습니다. 맞어요. 여기서는 미수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애비음모로 끝난다는 거죠. 자체는 미수의 공범, 미수의 교사제 함정수사 가능하죠. 그러나 그 4번이 틀렸네. 교사의 미수, 공범 미수가 이 공범의 미수가 공범 이꼴 뭡니까? 교사죠. 교사의 미수 인정하지 않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했죠. 공범 미수 X란 말이에요. 이건 인정하죠. 독립성설 인정하죠. 그래서 요걸 갖다 묻고 있죠. 4번 틀렸죠? 자, 7번 봐요. 다음 중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 독립성설의 차이가 없는 거. 자, 지금 효가 없는 교사자. 이게 바로 이 교사. 요게 바로 공범의 미수. 요게 바로 효가 없는 교사. 실패한 교사죠. 효가 없는 교사, 실패한 교사. 내가 기껏 교사했는데 거부한 게 케이스라든지 교사했는데 오케이 놓고 시작 안 한 거, 진행 취소하는 거 이거란 말. 그래서 효과 없는 교사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X, 여기서는 O 인정하고 미수의 교사, 미수의 공범은 다 인정해요. 미수의 공범. 자,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 독립성설 이 미수의 공범 또는 미수의 교사 이 둘은 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2번이 정답이겠네. 거기서 6번에 3번 있죠. 미수의 공범 가능하다. 7번에 2번 미수의 공범 가능하다. 자, 가점 인정점은 갈라지죠. 가점은 여기 다 갈라지잖아요. OX 3점도 갈라지죠. 갈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사의 미수 즉 다시 말해서 효과 없는 교사 실패한 교사 요거하고 간접적 공범 자살관여죄 이게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수의 공범은 차이가 없습니다. 8번 봐요. A는 B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면하게 해서 아들 B를 사주하여 차용 증서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A에 대한 판단 중 옳지 않은 것은 요거죠. 지금 종속성의 정도를 묻고 있죠. 종속성의 정도. 자, 공범. 자, A는 B한테 종속한다는데 어느 정도 종속하느냐. 자, A 공범은 교사는 B 정범에 종속한다는데 어느 정도 종속하느냐. 첫 번째 최소한 종속 형식 있죠. 자, 따라서 할까요? 최소한 종속 형식. 두 번째는 제한적 종속 형식. 세 번째는 극단적 종속 형식. 네 번째는 초극단적 종속 형식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 최소한은 비정범이 뭐만 있으면 됩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교사가 되죠. 여기서는 제한적은 구성요건과 위법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사가 되죠. 극단적은 뭡니까? 극단적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 세 가지가 있어야 교사가 되죠. 초극단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또는 일체의 가벌 조건까지 다 갖춰야죠. 네 가지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갈수록 종속성이 뭡니까? 강화되고 있죠. 그렇죠? 강화되잖아요. 강화되죠. 여기서는 구성요건만, 여기서는 구성요건 위법성, 여기서는 고소득 책임.
갑을 조건까지. 그래서 볼까요? A는 B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면하게 해서 B 아들이니까 형사, 미성자죠. 그러면 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죠. 그러면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책임이 없어요. 자, 이 두 가지는 있죠. 책임이 없는 거죠.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제한적 종속 형식이 하면 이 제한적은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지금 이 11살짜리 아들은 어떻습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지요. 책임이 없는 거죠. 두 가지는 있지요. 구성하고 위법성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되잖아요. 제한적은 교사가 됩니다. 틀렸죠. 1번. 1번 틀렸네. 최소한은 더 교사가 되죠. 이거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 두 개는 뭡니까? 두 개는 책임까지 다 있어야 돼. 책임까지. 그러니까 이 극단과 확장은 교사가 안 되니까 간접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1번과 2번은 교사, 3번과 4번은 간접제법 이렇게 되겠죠. 자, 9번 볼까요? A는 B의 버릇없는 아들을 징계하도록 B에게 충고했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것은 뭡니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죠. 위법성 조각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B는 아들 C를 해초로 때려 징계했다. 이 경우 폭행 교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다 보는 것은, 그러면 지금 이 케이스는 지금 아까 8번 했잖아요. 구성요건 위법성이 있으나 책임이 없는 건데, 이 9번 케이스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요건 이것만 있고 위법성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최소한만 교사가 되고 나머지는 다 가시점이에요. 최소한만. 그래서 최소한 2번만 교사가 되고 1, 3, 4는 뭡니까? 전부 다 간접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겠죠? 됐고 10번 볼까요? 이제 맞아요. 공범의 처벌 근거죠. 10번 공범을 왜 처벌할 것인가? 처벌하는 근거가 뭘까? 처벌하는 근거 두 가지가 있죠. 가담 따라서 할까요? 가담설. 아니다. 야기했기 때문에 야기설. 그럼 도대체 왜 가담했기 때문에? 교사방조 A는 B의 범죄에 가담했다. 왜?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죠. 불법 가담설. 나쁜 것에 가담했기 때문에. 불법 가담, 즉 구성요건과 위법성에 가담했기 때문에. 아니다. 책임 가담설. 구성요건, 위법성뿐만 아니라 책임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가담설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불법 가담설은 지금 뭐하고 연결되어요? 구성요건, 위법성, 제한적 종속형식 있죠? 제한적 종속형식과 연결되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 가담설은 극단이겠죠. 구성요건, 책임 가담설은 극단적 종속형식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돼. 제한, 이건 극단과. 아니다. 야기설은 전혀 정범과 관계를 갖다가 따라서 할까요? 순수 야기설이에요. 순수 야기설. 자, 두 번째 종속 야기설. 또 세 번째 혼합 야기설이죠. 자, 정범, 공범, 독자적인 행위반 가치로. 종속. 불법은 정범에 종속하지만 책임은 공범 스스로. 혼합, 결과 반가치는 종속하지만 행위 반가치는 공범 스스로, 이런 거죠. 아무튼 이런 학설인데, 학설은 이제 우리 경찰직은 잘 안 나오죠. 검찰직 7급 정도, 또 경감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1번 봐요. 자, 10번에 공범의 처벌 근거에 대해서 기록중 불법 가담 처리하면 책임 없는 정범의 공범 성립은 불가능하다. 자, 불법 가담설은 두 가지, 구성요건과 위법성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자, 봐봐요. 불법 가담설은 구성요건, 위법성이 있으면 돼요. 구성요건, 위법성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책임 없는 정보에 대한 공범 성립은 가능하죠. 두 가지만 있으면 되니까. 책임 가담설이 있죠. 책임 가담설이 지금 이것은 위의 것은 지금 1번은 책임 가담설에 대한 말이란 말이야. 책임 가담설. 불법 가담설이 하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이거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1번이 지금 뭡니까? 1번은 책임 가담설. 책임 가담설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불법 가담설이죠. 1번이 틀렸죠. 2번 교사자의 고의는 이중의 고의가 있죠. 두 개 고의죠. 두 개 고의죠. 이중의 고의. 3번 책임 능력자. 책임 능력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여 책임이 없는 거죠. 자, 제한적 종속은 책임이 있으니까 위법성 구성요건에도 위법하니까 제한은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제한은 두 가지만 있으면 되니까 교사가 되죠. 그러나 극단적으로 세 가지가 극단에 하면 간점이 되겠죠. 맞죠? 그래, 극단은 간점이 되니까 소위 대항범 아까 뇌물죄 주는 놈 받는 놈, 이심매죄 사는 놈 파는 놈,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되지 않지만 밖에서 가져 내부 가담자는 X지만 외부 가담자는 O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봐요. 지금 5번은 예비 단계, 주비 단계에서 방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부말겠지만 반드시 정범이 실행에 작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행에 나아갔다면, 나아갔으면 정범이 됐지만 안 나가죠. 안 나가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 예비의 정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이 정답이죠. 이론이 어렵단 말이에요. 11번 봐요. 공범, 고유한 행위만 같이. 공범, 고유한 행위만 같이 뭐 나오면 이거 뭡니까? 순수자기설입니다. 순수자기설. 1번, 몇 번입니까? 4번이겠네. 자, 12번 봐요. 다음 공범의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구성된 것은. 그래서 가보마 사태의 핵심 형상을 계획적으로 지배 조정 공동 형상서는 행위지배 록신의 행위지배설이란 말이야. 록신의 행위지배설, 실행지배, 직접정범, 의사지배, 간접정범, 기능적 행위지배, 공동정범이죠. 행위지배죠. 행위를 통해서 의사형성. 다음에 나온 봐요. 대법원은 공동정범의 본질의 분업적 역할의 분담에 의한 공동정범 기능적 행위지배죠. 그래서 두 번째 니은번 기능적 행위지배죠. 그래서 4번 봐요. 이 인상이 공모하여 그중 일부가 공모의 범죄 실행에 나갈 때 그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다른 공모자 모의만 참여하고 액션 행위지배 모의만 참가하고 역할 분담하지 않은 사람. 원래 공동정범은 모의도 하고 액션 행동도 해야 되는데 모의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우리 그런 걸 합니까? 공동정범이라고 하죠. 판례 인정하죠? 디귿은 공모공동정범입니다. 다음에 라번 봐요. 라번. 자,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영업 목적으로 무단 반출, 배임죄의 기수죠. 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성립, 기수 이후에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합니다. 항상 공동정범은 기수 이전해야 되죠. 벌써 영업비밀을 유출했으면 게임 끝 기수입니다. 그런데 그 유출한 비밀을 다른 회사에 팔려고 친구가 교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는 기수 이후에 가담한 거란 말이에요. 기수에서. 그렇지만 기수 이후에 공동정범 부정합니다. 부정한다. 그래서 부정. 아무튼 2번이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이론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죠. 순경 1차에 나왔던 문제인데 쉽지 않죠? 자, 2번 정답이네. 13번 봐요. 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틀린 것은 자, 공범 독립성설은 간접점의 정보를 인정하나? 맞죠? 공범 독립성설 여기 있죠? 공범 독립성설은 간접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거 부정한다. 틀렸네. 1번 정답이네. 종속성설이죠. 종속성 인정하죠. 1번 정답이네. 자, 그리고 1번 정답이고 2번 봐요. 자,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유명한 어떤 사건입니까? 고용 변호 사건이요. 그래서 변호사 지금 A가 B 변호사를 고용했단 말이에요. 고용했어요. 채용했다는 거죠, 채용. A는 사장이란 말이에요. 사장. B는 그 고용된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호사 B가 있잖아요. 사장한테 여러 가지 교사 방조했단 말이에요. 변호사로서의 교사 방조였어요. 그런데 A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하죠. A가 변호사법을 위반했어요. A는 변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분이 없죠. 그러니까 A는 변호사법 위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고용 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에 교사 방조가 될 것인가? A는 변호사 자격이 없으니까 위반이 되겠지만 A는 변호사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방조 안 되는 겁니다. 교사방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방조, 그래서 끝에 봐요. 그 2번의 끝에 변호사인 자의 공범, 교사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3번은 뭐요?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하지요. 그리고 후보자인 공무원이 자신의 선거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똑같이 선거법 위반에 공동정범 됩니다. 3번, 4번 판례죠. 자, 됐습니다. 아무튼 1번이 확실히 틀렸죠. 14번 봐요. 갑에 대해서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뭘까? 자, 아까 유사 문제 봤죠. 자, 1번이죠. 아까 1번. 공무원 아닌 갑은 을이 공무원의 뇌물죄에 추성하였다. 아까 내부 가담자 상관은 안 되죠. 총칙상. 그렇지만 외부 가담자는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유사한 걸 봤습니다. 됐어요. 1번 정답이죠. 다음 넘겨볼까요? 자, 246조 간접정범이 있습니다. 간접정범. 이 간접정범은 뭘까요? 자, 간접정범. 어느 행위로 우리가 이제 자, 여기까지가 기초료인죠. 기초료이면 이제 다음에 우리 배울 것이 간접정범이란 말이에요. 간접정범. 방금 봤지만 우리가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어느 학습입니까? 간접정범을 인정한 것은 여기 봐요. 공범, 종속성설이에요. 공범, 독립성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범, 종속성설이 간접정범 인정하고 아까 봤던 제한적 정범과 확장적 정범에서 확장적 정범 개념에서는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보지만 제한에서는 공범으로 보고 있죠. 아무튼 우리 형법 제34조 간접정범은 자, 어떤 걸까요?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우리 형법 제34조인데 첫 번째 어느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자. 어느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자. 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느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자? 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아예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자. 두 번째는 위법성이 없는 자. 세 번째는 책임이 없는 자. 그러니까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거. 예를 들어 신분 없는 도구죠. 신분 없는 도구. 신분 없는 도구. 또는 목적 없는 도구.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이건 위법성 조각사예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이런 거 이용하죠. 정당행 같은 경우. 이거 책임 조각사유, 심신상실. 또는 강요된 행위. 또는 형사, 미성년자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두 번째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자. 과실범. 의사가 간호사의 과실을 이용해서 환자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얘를 교사방조. 이 교사방조는 범죄 의사가 없는 자한테 범죄 의사를 심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주 이용행위죠. 사주 이용. 조종하는 거죠. 조종. 의사 지배에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실행에 착수입니까? A가 미친놈비를 이용할 때 이용행위시. 이용행위하면 자, 주관설이죠. 이용행위하면 즉 주관설이죠. 이때 실행에 착수가 되겠죠. 아무튼 자, 그러면서 범죄 실현의 결과 발생했어요. 이걸 우리 관점이죠. 그래서 어느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자를 이용하거나 과실범을 이용하거나 교사 방조 행위. 그래서 범죄 실현의 결과. 그러면 이러한 관점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아니, 교사 방조로 처벌하죠. 교사 방조로. 정범이지만 어떻게 처벌합니까? 공범과 똑같이 처벌해요. 그렇죠? 분명히 간접 정범이잖아요. 근데 공범을 처벌해요. 물론 자기의 지휘 감독 반자를 이렇게 이용했다. 이거 우리 뭐라 합니까? 특수 교사 방조라고 하죠. 특수 교사는 이분을 가중하고 특수 방조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죠.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기초로 보면서 볼까요?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옳지 않는 거니까 1번.
간접적범의 정범성이 의사지배죠. 그래서 의사지배 맞고 2번. 정범의 개념의 우의성 입장에서는 간접은 그렇죠. 먼저 정범 개념의 우의성이라는 건 뭡니까? 정범 개념의 우의성. 정범 개념의 우의성이라는 것은 현재 다수설인데 먼저 정범, 간접 정범을 검토하고 자 이게 안 되면 뭐가 됩니까? 공범을 검토하죠. 공범. 그러니까 즉 의사지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검토해서 의사지배가 되면 간접이고 의사지배가 안 되면 공범, 교사 방조가 되겠죠. 먼저 정범을 검토하고 두 번째 공범 검토하는 거 이것이 정범 개념의 우의성 이론이죠. 우의성 이론 맞습니다. 자, 3번 봐요. 이용자가 피용자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단념한 경우. 자, 우리가 언제 아까 친하게 착수하겠어요? 이용행위시. 자, 주관설입니까? A가 B를 이용하면 바로 미수예요. 간접 미수란 말이에요. 미수. 그래서 그런데 이용하려고 하다가 단념했어요. 아직 이용 안 했잖아요. 이용해야 돼. 그래서 3번은 AB죠. 3번 정답이네. 심신미약자를 사주하여 사람을 상의한 것. 자, 심신미약자는 어떻습니까? 자, 항상 우리가 책임 조각사유, 책임형자예요. 그러면 책임자는 것은 심신상실 또는 형사 미성년자 또는 강요된 행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신미약은 어때요? 심신미약은 책임 능력은 있죠. 다만 미약한 것 뿐이죠. 그래서 얘는 약간 마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지만 약간 미약해서 형을 이건 얘들은 무죄잖아요. 무죄된 행위는 이건 뭐 유죄잖아요. 유죄. 다만 유죄이고 얘는 유죄고 형을 뭐합니까? 필요적 감경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틀렸네 지금. 심신미약자는 교사입니다. 심신미약자 이용한 교사입니다. 교사. 교사니까 간접 성립 아니었나? 맞죠? 맞네. 틀린 것은 결국 3번이죠. 자, 12번 봐요. 제한적 정속. 아까 봤지만 구성요건과 위법 숨어 있으면 뭐가 됩니까? 교사가 되죠. 그래서 교사가 되기 때문에 자, 제한적 정속은 구성요건과 위법 숨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책임이 없는 자. 그러면 제한적 청속소를 취할 때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즉 구성요건과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3번 봐요. 13세 아동 얘는 뭡니까? 구성요건도 있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자 제한적 청속 성소라면 그 2번 봐요. 자, 1번은 뭡니까? 책임 없는 자고 3번도 책임 없는 자고 4번도 책임 없는 자죠. 왜? 1번은 형사 미성년자, 3번은 심신상실자, 4번은 기대 가능성. 세 가지는 전부 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 없는 자고 2번은 봐요. 오리지널 위법성 조각성 위법이 없는 거죠. 아예 위법성이 없어. 정당이니까. 그러면 제한적 정속은 두 가지만 있으면 교사가 되잖아요. 구성요건과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번은 어떻습니까? 구성요건만 있고 위법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간접 정이 되겠죠. 2번이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1번, 3번, 4번은 책임 조각사이고 2번만 위법성 조각성이야. 당연히 2번 올라겠죠. 3번 봐요. 3번 간접 정이 성립될 수 없는 것. 타인의 금품 의사가 없는 도구 이용하는 거죠. 지금 자, 3번은 긴급피난이고 4번이 바로 유명한 포악한 군인사건.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거죠. 구성요건 포악한 군인사건. 포악한 군인사건. A가 내 언녀 B한테 너의 코를 잘라라. 안 그러면 돌로 죽여버리겠다. 코 수술 절단하게 한 거. 4번은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고 3번은 긴급피난 이용한 거죠. 긴급피난. 위법성조각사에서 뭐 이용합니까? 긴급피난 이용한 거죠. 그래서 2번이 자수범이란 말이에요. 허위신고죄. 자, 우리가 자수범 있죠. 자수범은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간접정범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자수범은 간접 성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 우리 부정수표 단속법부터 요거죠.
허위신고죄. 또 법조문 자체가 간접조문 형식된 거,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있어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가 있어요. 법조문 자체가 간접 형식으로. 다음에 위증죄 같은 거, 위증죄. 이거 자수범이란 말이에요. 허위신고죄. 또 공무이탈, 탈령하는 거. 탈령도 대신 못하잖아요. 지금 폐지했지만 옛날에 간통죄 같은 거. 이 자수범이란 말. 얘들은 가지면 안 됩니다.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죠. 4번 봐요. 다음 중 간접조문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1번이 바로 목적 없는 도구죠. 목적 없는 도구. 목적 없는 도구가 거죠. 공무원 아니야. 자, A가 행사할 목적이면 미대생을 이용해서 만원짜리 통화 유지하게 하는 거. 자, 2번은 바로 심부름 도구 이용하는 거죠. 공무원이 자기 처 이용해서 내일 받는 거죠. 자, 타인을 상해를 들어. 이거 스스로 자르게 하면 되지만 자기가 걔한테 야 물어! 라고 시켰다. 이건 뭡니까? 직접이죠. 직접범이죠. 3번 직접범입니다. 4번은 과실 이용하죠. 과실. 4번은 과실, 간호사 과실. 3번 정답이죠. 자, 5번 문제 볼까요? 5번. 자, 다음 중 판례할 때 A에 대해서 간접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몇 개가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기억번, 선서, 문의역자, 위증죄. 자, 위증죄는 자, 선서 문의역자는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선 증인만 할 수 있는 자수범이란 말이에요. 위증죄는. 그래서 간접 성립 불가능합니다. 기억번 불가능. 니은번도 있잖아. 니은번도 맞네. 니은번도 공무원 아닌 A 일반인은 관공서에 가짜 내용 증명서 제출해야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짜 내용 증명서 발급받았어요. 이거 공무원 소유죄의 간접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기억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디귿. 자, 수취인이 자 디귿번 이거죠. 허위신고죄죠. 부정수표. 이 허위신고죄는 오직 발행인만 할 수 있어요. 발행인만 자수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되네. 그러나 라번은 가능하네. 라번은 A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해서 정정권에 있는 것처럼 가정해서 조만한테 이거 유가증권 변조죄의 가능성 됩니다. 리버 됩니다. 자, 미음번은 장군 전두환이가 있잖아요. 전두환이가 대통령 최규호와 신현약 국무총리를 강압해서 전국에 내란을 선포했어요. 자, 육군 소장이 발을 입힌 거죠. 누굴 이용해서 그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이용해서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했단 말이에요. 내란죄의 간접조범입니다. 리을미은 되는 거, 리을미은 세 가지,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안 됩니다. 답은 그래서 4번 3개. 답이 3, 4 두 개 돼 있네. 4번을 고쳐야겠네. 4번을 3개를 갖다 4개를 고치십시오. 4개. 아무 답은 3번입니다. 3번. 6번 봐요. 다음 중에 간접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자, 1번 상해죄의 간접정범, 2번도 낙태죄의 간접정범. 맞죠? 3번도. 그러니까 1번은 강요된 행위 이용한 거고 2번은 긴급피난 이용한 거고 3번은 뭡니까? 정당방 이용한 거죠. 4번은 직접정범이죠. 15세니까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미성년자, 그냥 미성년자. 그러니까 이건 살인죄의 교사죠. 교사. 자,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 자, 최근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7번 문제. 자, 간접정범에 대해서 옳은 것은 출판물이나 명예훼손죄도 간접정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위기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기사한테 제공해가지고 기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판물이나 명예훼손죄도 간접정범 가능합니다. 1번 틀렸네. 2번 아까 봤죠? 간접정범 안 된다고 했지. 2번은 강호수에 가짜 증명서 낸 거. 3번 됩니다. 3번 정유회사 사장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자, 그 지역구에 그 국회의원 지역구에 있잖아요. 정유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유회사. 그래서 정치자금을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한테 분산해서 그러니까 이 정유회사 사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그 국회의원한테 정치자금 주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 정당법 위반에 간접됩니다.
된단 말이에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된단 말이에요. 맞네. 틀렸네. 그래서 1번도 틀렸고 2번, 3번 틀렸고 4번.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이 가짜 조서 만들어 가지고 검사한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한테 청구해 가지고 그 가짜 조서를 발받아. 아, 이거 검찰과 판사의 정당이 유용한 거죠. 바로 직권남용 강제 간접. 답이 4번이네. 4번. 1번 성립할 수 있는데 없다. 있다. 1번은 성립할 수 있다. 2번은 없다. 3번 있다. 이렇게 되죠. 4번 당연히 있고 4번 정답이죠. 8번 볼까요? 8번.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수범. 아까 봤죠? 허위신고죄. 안 된다고 그랬죠? 강급죄. 방금 봤죠? 강급죄는 간접 가능합니다. 강급죄는 2번이 틀렸네. 지금 봤잖아요. 직권남용 강급죄 간접. 직권남용 강급죄 간접범. 경찰이 가짜 조서 만들어 가지고 검사와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발부하다가 체포 구속했단 말이에요. 직권남용 직권남용 불법 체포강급죄의 간접무효죠. 아까 4번 유가증권 변조죄. A가 남의 신용카드 가지고 금액을 고치게 하는 거죠. 종업원한테 유가증권 변조죄 간접 가능하다고 했죠. 아무튼 2번이 틀렸네요. 자, 9번 볼까요? 9번. 자, 다음 중 간접적용이 성립되는 경우는 몇 개가 있는가? 기억은 되잖아요. 방금 봤죠? 가짜 조서 만들어 가지고 판사와 검사한테 영장 청구받아 가지고 감금하는 거. 그래서 기억되고. 니은 증명서 안 된다고 그랬죠. 증명서. 공무원 아닌 자가 광고서에 증명서. 니은번 X. 디귿번. 공문서에 작성하여 있는 공문을 붙이면 보조공무원은 간접 가능합니다. 보조공무원. 일반인 안 돼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보조공무원은 간접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인 안 됩니다. 일반인 우리는 안 돼요. 보조공무원 가능하단 말이에요. 보조공무원. 그것만 주시면 되겠죠. 보조공무원. 그래서 디귿번 가능합니다. 5. 다음에 리을번도 마찬가지로 가능하지. 당연히 가능하고. 다음에 사기죄. 소송 사기도 마찬가지로 간접은 가능합니다. 사기죄도. 그래서 되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 4개지요. 안 되는 게 바로 니은 1개지요. 그러니까 되는 것은 4개니까 답이 4번이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간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